페이지에 CSS를 잡아보도록 하죠. 자, HTML 완성됐어요. 첫 페이지에 HTML이 완성이 됐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에 봅시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아까 메인의 틀대로 보면 지금 페이지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얘를 보고 있지만 어디에? 바깥쪽에 우리가 핸드폰 틀대로 만들어 놓은 얘로 보면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이제 CSS를 짜야 되겠습니다. 여긴 지금 이렇게 가로로 넘쳐서 나오고 있어요. 본문은 지금 이렇고 우린 얘를 보고 CSS를 짤 겁니다. 그러고 여기에서 이상이 없는지 왔다 갔다 하면서 볼게요. 자, 얘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처음으로 뭐부터 해야 되는 거냐면 메인 안에 크게 두 개로 되어 있어요. 크게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얘한테다 뭘 준다라고 했냐면 플렉스를 준다라고 했어요. 플렉스를 쓰고 얘 위, 아래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네가 다 쓸래? 라고 했단 말이죠. 그거부터 써볼게요. 메인 CSS에 갑시다. 메인 CSS에서 프론트 페이지 첫 페이지에 CSS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있습니까? 사인 업 페이지도 있을 거고 사인 인 페이지도 있을 거고 그거나 그거랑 거의 비슷할 거니까 사인 인과 업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카테고리 페이지 있을 거고 그래서 하는 대로 여기에다가 모두 모아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어요. 프론트 페이지 봅니다. 자, 프론트 페이지에다가 제가 메인이라는 태그를 작성했고 메인에는 클래스명을 다른 거와 구분하기 위해서 클래스명을 프론트라고 해놨습니다. 그죠? 프론트에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고 그러면 가로별이 될 거고 가로별이 아니라 전 세로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컬럼으로 바꾸고 플렉스에 디렉션을 컬럼으로 바꾸고 스페이스 비트윈에서 양쪽 끝으로 붙이겠다고요. 스페이스 justify content 스페이스 비트윈에서 양쪽 끝으로 붙이고 거기에서 누구를 너비를 다 쓰겠다라고 하는 컨셉이냐면 얘를 다 쓰게 하겠다는 컨셉이라고요. 메인 컨텐트 이 녀석을 어디 안에 있는 프론트 안에 있는 메인 컨텐트가 플렉스 1 해서 얘가 넘치면 줄이는 속성을 1, 모자르면 채우는 속성을 1. 지금 케이스에서는 모자르면 채우는 속성이 1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둘을 쓰라고 해주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새로 고침 해볼게요. 자, 일단 지금 상태에서 화면을 확인을 해보면 검사 좀 해볼게요. 제가 얘한테다가 플렉스를 줬단 말이죠. 플렉스. 자, 지금 플렉스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프리시핑이 여기 끝에 안 있는 이유는 바디가 높이를 다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CSS에 가서 리셋에 가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브 페이지든 뭐든 간에 바디에 와서 여기 맨 밑에다 그냥 쓸게요. HTML과 바디가 리셋 CSS입니다. HTML과 바디가 하이트를 100% 다 쓴다고요. 리셋 CSS에서 HTML과 바디가 하이트를 다 쓴다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누가 또 여기에서 높이를 다 쓴다라고 해줄 필요가 있냐면 검사 또 해보면 누가 높이를 안 써요? 프론트가 높이를 다 안 써요. 프론트에 가서도 또 하이트를 다 쓴다라고 메인 CSS에 가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CSS 추가하셨습니까? 바디와 HTML이 리셋해서 화면을 다 쓰라고 해주고 메인 컨텐트에 와서 누가 프론트가 하이트를 다 안 쓴다고요. 100%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이제 어디 있어요? 얘가 하단에 있어요. 검사를 해보면 제가 누구한테 이 메인 컨텐트한테 네가 다 쓸래? 라고 했거든요. 나머지 공간을. 그럼 검사를 해보면
메인 이렇게 다 쓰고 있고 메인 컨텐트가 여기 모자란 부분을 얘가 채워줬다고요. 아까 플렉스 1, 2 모자란 걸 채워서 내주는 게 1, 넘치는 걸 줄여서 나머지를 채우는 것도 1이라는 속성이었으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요. 첫 페이지는 무조건 이렇다고요. 지금 이 디자인에서. 일단 쉬운 거부터 할까요? 얘부터. 자, 이 배경색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이 배경색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HTML 치면 푸터한테 줘야 됩니까? btn한테 줘야 됩니까? btn한테 줘야죠. 오케이. 클래스명 btn과 빅의 스타일을 잡아주세요. 일단 메인 푸터 안에 A들은 가로 배열이 1픽셀 틈새도 없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메인의 푸터에 가서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플렉스 하면 되겠지, 그죠? 메인의 푸터에 가서 뭐라고 하면 돼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하면 정확하게 가운데로 잘 오겠죠? 네, 이렇게 해서 가로 배열이 잘 되어 있는 상태예요. 메인의 푸터 안에 A, 얘가 이렇게 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누구의 스타일을 클래스명 B과 클래스명 btn의 스타일을 커먼 CSS에다가 작성을 해주십니다. 자, 타이포그래피 밑에다가 뭐라고? 링크와 버튼의 스타일이라고 해서 주석을 좀 다시고 링크와 버튼의 스타일, 지금 커먼 CSS에서 하고 있습니다. 링크와 버튼의 스타일이라고 하시고 여기에 누구? btn과 빅과 미디엄과 디폴트와 스몰의 SM이라고 할게요. 스몰이라고 할게요. 스몰의 스타일을 잡아주세요. 디자인을 참조해서 btn과 빅과 디폴트와 스몰의 CSS를 작성해 보십니다. 일단 하나만 더 하고 여러분 잡으실게요. 여기 안에 A가 지금 너비를 다 안 써요. 여기 안에 A는 너비까지는 공통이니까 거기까지는 잡을게요. A에 가서 플렉스 1 해서 너비를 다 쓰라고 할게요. 그러면 둘 다 너비는 다 쓰죠? 이 상태에서 잡아주세요. 메인 푸터 안에 A에 가서 저렇게 했습니다. 커먼 CSS에 요거의 스타일을 잡아서 똑같이 나오게, 디자인과 똑같이 나오게 해주세요. HTML을 보면 btn이 있고 빅이 있어요. 빅에는 크기와 관련된 것만 적을 거고 btn은 모양과 색깔과 폰트 사이즈와 이것들은 다 동일할 거니까 걔들을 좀 잡아 볼게요. 정말로 그럴까? 디자인을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얘가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게 빅이고요. 빅은 글씨가 폰트 사이즈가 14, 그 다음에 아까 어디 있었죠? 네, 요게 조금 작은 거였고 얘도 글씨 사이즈는 13. 글씨 사이즈가 좀 다르네요. 그 다음에 더 작은 게 아까 있었죠? 여기 에디트 카트에 얘는 13. 자, 그러면 버튼 지금 잡는 게 빅, 그 다음에 어디 갔니? 여기 에디트 카트 이게 디폴트, 커먼 CSS에서 빅, 디폴트, 스몰이 있어요. 자, 디폴트와 스몰은 폰트 사이즈가 13입니다. 일단 확인한 거 넣어주면 그렇고, 그 다음에 btn이 있기만 하면 지금 디자인 잠깐 보면 우리가 밑에 보시면 A 푸터 안에 A의 스타일을 보고 있고요. 얘한테 가서 메인의 푸터에 가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써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 A들은 지금 플렉스처럼 움직입니다. 즉 디스플레이 블락처럼 움직인다고요. 그럼 얘한테만 크기를 줘 볼게요.
크기를 지금 부모가 만들어준 거 안에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글씨가 가운데 있는 거니까 높이랑 글씨가 가운데 오게, 그리고 배경을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디자인 볼게요. 여기 빅입니다. 빅에 더블 클릭했고요. 해보니까 필 값이 요거죠. 색깔, 여기 색깔 있어요. 복사합니다. 하나 선택을 했고 얘의 색깔 확인을 해야죠. 카피했고요. btn이 있기만 하면 백그라운드는 얘라고요. 그 다음에 btn이 있기만 하면 그 안에 글씨는 가운데고, btn이 있기만 하면 라인 하이트, 일단 빅에는 라인 하이트가 아까 몇이었나요? 50이었나요? 제일 큰 게 50 맞죠? 50. 자, 얘 크기를 보고 이게 188이라고 해서 188에 너비를 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린 이 사이트를 보고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디바이스에 들어오든 간에 반의 크기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너비를 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얘들 부모한테 가서도 플렉스라고 했기 때문에 너비를 그냥 반반 쓰고 있다고요. 너비를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and 일단 지금 상태에서 btn이 있으면 글씨 색깔은 흰색 맞나요? 디자인 다시 한번 볼까요? 사인 인. 네, 흰색 맞고요. 폰트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빅에서는 몇입니까? 14픽셀이군요. 여기서는 14픽셀. 자, 이렇게 돼 있고 디폴트에는 디폴트 하는 김에 다 해야죠. 아까 add to cart라는 부분에 가보면 걔가 두 번째 사이즈였었으니까 여기 상세 페이지에 있는 얘를 전 디폴트로 본 거고요. 얘 사이즈는 38입니다. 대문자이고 디폴트 라인 하이트가 38이고 다른 것들도 다 대문자였는지 확인을 해보면 얘 대문자 다 대문자네요. 그럼 btn이란 클래스명이 있기만 하면 다 대문자라고요. 어퍼케이스에서 다 대문자로 해주고, 이 상태에서 일단 보면 밑줄은 다 안 나올 거니까 텍스트 데코레이션란 해서 밑줄도 안 나오는 건 다 똑같을 거고요. 웨이트를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브라우저 일단 한번 볼게요. 이렇게 똑같이 잘 나오고 있고요. 가두는 툴로 보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직 뭐 디폴트나 스몰은 안 만들었으니까 얘들은 지금 확인이 안 되지만 디자인에 봐서는 작은 거 볼게요. 작은 거는 여기 이 위시리스트에 얘가 작은 모양새였으니까 작은 건 30, 폰트는 아까 확인을 했었죠. 13. 작은 건 라인 하이트가 30. 이 30의 높이 안에서 글씨가 가운데 오라는 컨셉이었으니까 이렇게 짠다고요. 그 다음에 웨이트를 볼게요. 폰트라는 게 btn이라는 클래스명이 있기만 하면 다시 한번 빅에 가보겠습니다. 빅, 글씨 볼게요. 세미볼드고요. 세미볼드. 그리고 다른 것들도 볼게요. 아까 add to cart 얘는 미디엄, 얘도 미디엄. 그러면 빅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미디엄. 그러면 폰트가 얘는 웨이트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폰트가 미디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여기에 보면 미디엄 폰트 자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카피를 해와서 btn이라는 클래스명이 있기만 하면 일단은 다 요 폰트인데, 이 폰트인데 누구만 세미볼드였냐면 빅만 세미볼드였어요. 이렇게 웨이시 따로 없고 아예 폰트 자체가 두꺼운 게 있단 말이죠. 지금 이 디자인에선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디자인 다시 가봐서 글씨 좀 볼게요.
다시 홈의 글씨 좀 보겠습니다. sign in 얘를 볼게요. 얘의 자강 같은 건 어디 있을 거냐면 여기 이게 레터 스페이싱 아닙니까? 찾으셨어요? 메인의 free shipping에 sign in 이라는 걸 더블 클릭해서 글씨만 선택을 한 상태이고요. 라인 하이트는 우리가 요거에 맞춰서 수동으로 주는 거니까 여기 건 믿을게요. 아니고요. 여기 글씨 옆에 보시면 얘가 라인 하이트가 몇이 있어요? 레터 스페이싱이 몇이 있습니까? 0.11 픽셀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BTN이라는 클래스명이 있으면 다 그런 건지 아니면 모든 폰트에 다 그게 있는 건지 확인을 해보면 아니에요. 패러그래프에는 레터 스페이싱이 없고 예, 타이틀에는 있습니다. 타이틀에는 레터 스페이싱이 각각 있었네요. 아까 우리가 이거를 놓쳤네요. 그거는 이해한다면 합시다. 자, sign in이라는 게 레터 스페이싱이 0.11이 있다고요. 넣겠습니다. btn이란 클래스명이 있기만 하면 레터 스페이싱이 있다고요. 0.11 픽셀이 있어요. 저장하고 보면 이렇게 이제 폰트가 적용돼서 나오고 있죠. 되셨는지요? 자, 폰트의 위계에서 레터 스페이싱이 다 다른 걸 우리가 놓쳤습니다. 그 부분 좀 보완하겠어요. 커먼 CSS에 가서 위에 헤딩 1, 2, 3, 4부터 바디는 아까 레터 스페이싱이 없었지만 헤딩 1부터는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 다시 한번 봅시다. 헤딩 1 볼게요. 우리가 제일 큰 거를 누구를 아까 봤었죠? 웰컴 백을 제일 큰 거로 봤죠? 웰컴백이 36에 레터 스페이싱이 0.29가 있네요. 네, 넣어봅시다. 레터 스페이싱이 0.29 픽셀이 있어요. 두 번째 26픽셀짜리 헤딩 2는 우리가 여기에 제목했던 이 프리 shipping이 헤딩 2였습니다. 얘는 0.21이 있군요. 그대로 또 확인. 24픽셀짜리 헤비 누구였죠? 얘였나? 네, 24픽셀짜리 헤비 0.19가 있습니다. (20픽셀짜리가) 누구였나요? 얘 아니고 서브 타이틀의 제목 이거 드레시스였던 것 같죠? 예. 드레시스 얘 확인을 해보면 얘는 레터 스페이싱이 이제 없네요. 밑에 솔트도 볼까요? 솔트는 있네요. 14픽셀의 세미볼드짜리 14픽셀의 세미볼드짜리가 몇이 있대요? 0.11이 있대요. 넣겠습니다. 14픽셀의 세미볼드짜리가 0.11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타이틀마다 가지고 있던 자간을 모두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됐습니까? 제 화면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거에서 확인해서 넣어 보시면 되겠어요. 자, 타이포그래피의 위계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하다 보면 우리가 놓친 것들이 나올 겁니다. 공통으로 잡아야 되는데 별도로 잡았다거나 그런 것들은 그때 보완을 하죠. 자, 이제 여기 CSS 적어 볼게요. 슬라이드에 CSS를 적어 보겠습니다. 현재 화면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또는 모바일의 폼 안에 갇혀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너비를 줘야 되겠고요. 간격도 우리가 지정한 대로 나오게 하고, 제가 아까 어떻게 한다라고 했냐면 이걸 감싸는 부모가 하나 있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다라고 했어요. 이 너비를 주겠다고요. 이 너비가 아까 HTML에서 누구였냐면 HTML 가볼게요. HTML의 메인 컨텐트 안에 메인의 슬라이드 래퍼라는 녀석을 만들었습니다. 얘한테 너비를 주고 가운데 있도록 일단 하겠다고요. 메인 슬라이드에 가겠습니다. 그거보다 일단은 더 크게는 누구한테 스타일을 먼저 잡아야 되겠냐면 지금 여기 위에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크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나눌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다르게 CSS를 짤 수 있을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딱 구분을 하고 이렇게 할 거냐, 어디 안에서? 메인 여기 안에서
라고 한다면 여기 안에 위아래 패딩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작은 박스가 누굽니까? 작은 박스가 메인 컨텐트예요. 여기서 HTML을 보면 아니군요. 메인 컨텐트가 여기까지고 메인 컨텐트 안에 그러면 위 아래 여백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메인 컨텐트 위아래 패딩을 먼저 확인을 할게요.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Alt를 누르면 위아래 공간이 나오죠. 위에 37 패러그래프를 선택한 상태에서 아래 요소랑 거리를 확인을 한번 해보면 얘랑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는 지금 패러그래프 라인 하이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29 정도 잡히지만 29를 잡는 게 아니라 얘 패러그래프는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얘의 라인 하이트가 안 적혀 있어요. 얘 안 적혀 있으면 까다롭죠 또. 그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15면 일단 거리상은 똑같이 떠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얘랑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라이트 하이트는 한 요 정도로 주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얘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위에 마진을 Alt 눌러서 요거 선택한 상태에서 Alt를 눌러서 간격을 보면 위에 37 자 메인 컨텐트에 그래서 저는 메인 컨텐트의 위아래 여백을 37을 줄게요. 메인 CSS에 갈까요? 프론트 안에 메인 컨텐트에 패딩을 37픽셀을 주고 시작을 하겠다고요. 브라우저 화면 봅니다. 그래서 위아래 37의 여백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줬고 마찬가지 이렇게 위아래 37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이제 스타일을 잡아 볼 건데 자 슬라이드는 아까 HTML에 보면 제가 누구를 얘를 너비를 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얘를 가운데 놓겠다 하고요. 저 메인 슬라이드의 래퍼가 디자인에서 요 녀석이라고요. 요 녀석의 너비 이미지 하나의 너비와 동일하게 잡을 겁니다. 이미지 하나의 너비는 270이에요. 높이는 안 줘도 돼요. 어차피 안에 있는 얘가 슬라이드가 어떻게 매겨지는 거에 따라서 높이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높이를 줘야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너비를 준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상태에서도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면 검사해보면 메인 슬라이드 높이가 나와요. 메인 래퍼의 높이가 346에서 안에 있는 이미지의 크기를 자동으로 반영을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높이는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비만 줄게요. 메인 슬라이드의 래퍼에다 너비를 좀 전에 디자인을 확인해 보니까 270이었어요. 270에 너비를 주고 화면의 가운데 있게 하겠다고요. 메인 CSS 갑니다. 이렇게 가운데 있게 하겠다고요. 됐나요? 우리가 너비가 넓어서 그렇지 지금 가운데 있는 거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가운데 있다고요. 이제 슬라이드에 가서 슬라이드 하나의 너비도 주고 그리고 간격이 제대로 나오라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슬라이드를 지금 뭘 쓰고 있냐면 아이스와이퍼를 쓰고 있어요. 아이스와이퍼에서 슬라이드 너비를 어떻게 지정하는 옵션이 따로 있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아이스와이퍼 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뒤로 가볼게요. 얘의 API 다큐멘테이션을 봐야 돼요. 스와이퍼의 사이트 보고 있습니다. swiper.js.com에서 데모 페이지를 보고 있고요. 데모 페이지에서 API로 갈 겁니다. API로 와주세요. iswiper.js.com/API를 보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너비를 수동으로 지정하는 옵션이 있나 해서요. 볼게요. 자 일단은 width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주의점이 나와 있네요. 숫자를 넣으라고 하고 숫자를 넣으면 기본적으로 픽셀로 나온대요. 얘는 슬라이드 너비를 강제로 잡아준다는 건데 만약에 이걸 써버리면 뭐가 안 된다라고 나오냐면 반응형은 잡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너비를 한번 지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멀티플에서 혹시 쓸 수 있는 옵션이 따로 있나 좀 보는데 별도로 없는 거 멀티포 네 멀티플에서 특별히 관련되어 있는 건 없고 위드를 그러면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아까 위드라는 옵션이 여기에 swipe parameters라고 되어 있는 거 안에
width라는 속성의 값을, 파라미터의 값을 숫자로 넣을 수 있대요. 샘플 위에 보면 이렇게 스피드의 400이니 스피드의 between이 100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처럼 width를 27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main.js 가볼까요? main.js에서 여기에서 width 270 넣어볼게요. 콤마 빼먹지 마시고요. 파라미터 값, 속성값들은 이런 식으로 콤마로 연결해서 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브라우저 하면 다시 한번 볼까요? 새로 고침했구용. 잠깐만, 너비 좀 다시 한번 볼게요. li의 너비가 왜 네 맘대로 이렇게 %로 줄여놨니? 너비를 강제로 지정하는 게 width라며. width는 왜 안 먹었을까? 콘솔에 에러 같은 거 없고요. 자, 옵션을 바꿀게요. 슬라이드 버의 뷰 하나씩만 보이게 바꿔주세요. 슬라이드의 펄 뷰라는 옵션의 값을 1로 바꿔주세요. 1. 하나의 슬라이드 안에 3개씩 넣는 게 아니라 하나씩 넣는 걸로 바꾸실게요. 됐나요? 자, 브라우저 하면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면 우리 의도대로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가둔 화면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됐나요? 여기서 페이저 누르면 하나씩 잘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열자마자는 일단 이렇게. 자, 그래서 디자인과 거의 똑같이 됐는데 옆에 지금 가로에 스크롤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냐면 얘가 이렇게 기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요 녀석한테다가 너비를 줬는데요. 너비를 얘 말고 누구한테다가 오버플로우 히든을 걸어버릴 거냐면, 지금 얘한테다 오버플로우 히든을 걸어버리면 안 돼요. 누구한테 오버플로우 히든을 걸면 안 되냐면, 슬라이드 래퍼는 제가 270분이 안 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오버플로우 히든을 걸어버리면 요게 안 나올 거라고요. 그지? 그러니까 얘의 부모 메인 컨텐트에 가서 오버플로우 히든을 걸어볼게요. 메인 컨텐트에 가서 일단 여기에서 한번 써보고 확인을 해볼까? 메인 컨텐트에 가서 여기에서 오버플로우 히든 걸어주면 가로 스크롤이 사라졌죠? 메인 컨텐트에 가서 작성하겠습니다. 메인 CSS에 오시죠. 메인 컨텐트 얘한테 와서 오버플로우 히든 걸어준다고요. 브라우저 하면 확인해 봅니다. 깔끔하게 잘 나오네요. 스와이퍼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iSwiper가 원래 장점이 이거예요. 드래그가 된다는 거, 스와이프가 된다는 거. BX 슬라이더는 스와이퍼가 모바일에서만 됩니다. 예,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는지요? 자, 이제 여기 스타일을 잡아 보겠습니다. 프리시핑과 패러그래프의 스타일을 잡아 볼 거예요. 지금 그냥 PC 화면에서, 그냥 핸드폰의 틀 안이 아니라 여기 날로 보면 이렇게 나오고, 핸드폰 틀 안에 가둔 걸로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페이저의 위치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페이저의 위치부터 잡을게요. 페이저가 지금 바디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잡혀 있습니다. 이 페이저의 위치를 여기로 잡아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이 페이저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div 있고, 얘한테다가 아마 포지션이 있겠지. 포지션이 보면 absolute로 돼 있다는 얘기는 얘의 부모한테 가서, 얘의 부모가 누구예요? 메인 슬라이드의 컨테이너고요. 컨테이너에 포지션이 있나 볼게요. 컨테이너엔 포지션이 없습니다. 그럼 얘가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얘 위에 부모, 우리가 만든 거에도 기준이 없어요. 메인 컨텐트에도 기준 잡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누굴 기준으로 위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디를 기준으로 위치를 잡고 있다고요. 자, 이게 디자인처럼 여기에 나오게 하려면 최소한 요 너비 안에 요 너비를 가져주는 게 있어야 되겠어요. 아까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얘 너비를 가둬주는 건 제가 요만큼 잡은 게 있거든요. 그게 누구였냐면 아까 메인의 슬라이드 래퍼예요. 메인 슬라이드 래퍼에다가 높이를 요 정도 더 주고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하단에 페이저가 있게 하면 되겠다고요.
얘를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이유는 페이저가 이 안에 있고 얘의 부모가 이 녀석이니까 얘한테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가까운 부모 중에 포지션이 기본값이 아닌 걸 얘를 지정하면 되겠다고요. 얘에다가 높이를 어느 정도 지정할 거냐면 여기 얘를 포함해서까지의 높이를 지정을 해보겠다고요. 이거랑 같이 선택을 했어요. Shift 누르고 얘까지 선택을 해봤다고요. 그러면 얘의 높이가 390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390을 누구의 높이를 주겠다고? 얘의 높이를 주겠다고요. 얘의 높이를 주겠다고요. height 390. 얘가 기준이라고요. position, relative. 브라우저 하면 보면 이제 페이저가 어디 있어요? 걔를 기준으로 하단에 이쁘게 잘 있죠? 메인 슬라이드의 래퍼. 그래서 우리가 높이를 요만큼 준 거라고요. 여기까지 딱 오게. 기존에도 얘는 가운데 있고 바텀에 붙으라는 건 우리가 로드한 누구, HTML에서 로드한 이 녀석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녀석이 우리 디자인과 그렇게 엉키지 않게끔 페이저를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죠? 네, 조금 다르긴 하죠. 색깔이가 우리는 검은색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만 바꿔주면 되겠어요. 크기도 거의 유사해요. 그죠? 크긴 바꾸지 말고 얘만 바꿔도 되겠다고요. 요거 색깔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검은색이 2628의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만 바꿀게요. 검사를 해보면 얘가 파란색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확인이 되겠죠. 예, 파란색에서 요소 검사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백그라운드든 컬러든 지정하는 게 있을 거라고요. 얘를 클릭을 했고요. 오 마이 갓. 아, 스와이퍼가 최신을 달리네요. 스와이퍼에 지금 보면 변수로 지정을 했습니다. CSS에도 변수를 잡을 수 있어요. 이거 제가 한번 소개하지 않았나요? 한번 소개했죠? 그래서 우리가 CSS에서 변수를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전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썼죠? less나 sass를 이용해서 변수를 만드는 방법을 이용해서 구현을 했었어요. 근데 CSS3로 올라오면서 변수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변수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 CSS 잘 봐요. 자, 얘 제가 지금 카피했어요. 요거 카피했다고요. 요걸 카피하고 이 CSS에 가보면 저 변수명에 지정되어 있는 컬러 컨트롤 F에서 찾아볼게요. 좀 자꾸 읽어보겠습니다. 이 변수명 스와이퍼의 페이지 네이션의 컬러라는 변수명에 컬러를 분명히 지정을 했어요. 아유, 안 보여. 여기 뒤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페이지 네이션의 컬러는 뭐야 라고 해서 변수명 이거의 컬러는 뭐야 라고 해서 미리 지정을 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얘는 어떻게 접니? 이게 안 나와. 자, 여기 옆에 조금 가볼게요. 띡띡띡띡 이렇게 해서 보면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변수명에 있는 건 이거야 라고 해서 지정을 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 좀 할게요. 우리는 얘한테다가 지금 검은색 우리가 가지고 있던 디자인에서 보면 뭐였죠? 2628에 2628이라는 걸 지정을 해줘야 돼요. 검사 다시 한번 해보면 우린 굳이 얘한테 가서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보면 얘 변수명이 있는데 우린 그냥 요 선택자 그대로 복사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금 복사한 거로 확 넣어버리면 된다고요. 어쨌든 얘 변수로 하든 뭐로 하든 브라우저가 인식하는 건 여기에 샵하고 블러블러 해서 헥사 코드가 있어야지만 먹는 겁니다. 요소 검사해서 요거에 요소 검사해서 스타일 선택자 복사해 주세요. 그거 그대로 카피 올 겁니다. 요소 검사해서 이걸 복사하겠다고요. 얘한테 카피. 스와이퍼의 페이지네이션한 분릿이라는 거에 액티브가 있으면 액티브라는 이 클래스 명이 있으면 백그라운드 색깔을 뭐로 바꾸겠다고요? 우리가 디자인한 색깔로 바꾸겠다고요. CSS에 가서 메인 CSS에 갑니다. 메인 CSS에 가서 그대로 가져오시되 얘 컬러 백그라운드의 컬러를 뭐로 확인한다고요? 디자인에 있는 다시 한번 확인. 디자인에 있는 더블 클릭 얘 색깔 26에 28이란 컬러로 지정한다고요.
이렇게 하면 색깔이 바뀔 수 있는 이유는 이제 검은색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CSS, 메인 CSS가 누구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얘가 제공하는 CSS보다 우리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똑같이 불러와도 우리가 우선순위가 높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색깔을 바꿔주세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됐고요. 프리쉐핑 부분 스타일 잡아보겠습니다. 얘야 뭐 간격 넣고 폰트 사이즈 넣고 하는 거면 되는 거니까 특별히 할 게 없죠. 디자인 볼까요? 디자인 봅시다. 얘 말이에요. 너빈 지정해야 되겠네요. 너빈 지정할 건데 너비 이거 픽셀로 지정하시는 거 아닙니다. 픽셀로 지정하는 거 아니고 퍼센트로 지정하면 된다고요. 지금 얘를 100%로 봤을 때 지금의 이 패러그래프의 너비가 몇 정도냐 라는 걸 퍼센트로 계산해서 넣어주시면 된다고요. 대충 계산해도 되지만 얘가 지금 패러그래프예요. 요 선택을 해보면 이게 지금 패러그래프란 말이죠. 패러그래프의 여기 너비가 얘가 잠깐만 패러그래프 좀 클릭을 해볼게요. 사각형을 그려봐야 되겠는걸. 얘가 여기 앵커가 안 나오네요. 이 폰트를 설치해야 앵커가 나오나? 이거 줄이려고 봤는데 못 줄이겠어요. 지금의 너비는 330인데 330을 그대로 해도 되고요. 그러면 안쪽에 패딩을 넣을까요? 330에 너비를 주고 패딩을 넣읍시다. 그러면 해결되겠네. 안쪽에 이 정도의 안쪽에 패딩이 있어요. 대략 확인을 해보면 약 25 정도가 있습니다. 너비는 303이에요. 지금의 너비가 몇인데 375에서 303 정도 쓰고 있대요. 계산기 때려봐야 되겠네. 계산기 303이라고요? 303 나누기 375 그러면 80% 정도 되네요. 그죠? 80%의 양옆에 패딩이 25가 있대요. 이 패러그래프가. 넣겠습니다. 이게 여기에만 있는 스타일인 건지 아니면 다른 데도 패러그래프가 있기만 하면 이 스타일인지 잠깐 확인 좀 하고 가볼게요. 얘도 패러그래프지 않습니까? 너비가 달라요. 네. 그러면 그냥 각각 지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패러그래프부터 먼저 보고 있어요. 어디 안에 있는 패러그래프입니까? 프론트 안에 있는 프론트 안에 메인 컨텐트 안에 패러그래프입니다. 프론트 안에 메인 컨텐트 안에 패러그래프. 그냥 메인 컨텐트는 여기에만 쓸 거니까 메인 컨텐트 안에 패러그래프. 너비 80% 화면의 가운데 있다고요. 패딩이 있어요. 25 정도가 있었어요. 이러면 크기가 늘어날 거예요. 박스 사이즈 넣습니다. 가고 가운데 정렬입니다. 해서 됐고 이제 위에 타이틀 볼게요. 메인 컨텐트의 타이틀 메인 컨텐트의 타이틀 H1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클래스명이 얘가 있다라고 해서 이걸로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 클래스명의 역할은 하나뿐이 없죠. 폰트 사이즈, 라인 하이트, 뭐 레터 스페이싱 그런 것뿐이 없다고요. 얘를 선택자로 쓰지 마세요. 자, 메인 컨텐트에 H1 예쁜이 없어요. 그죠? 그냥 H1 이렇게 선택자를 써도 됩니다. 뭐만 확인하는 겁니까? 가운데 정렬이고요. 폰트 사이즈 그런 거 지정할 필요 없다고요. 이미 다 잡은 거고 마진만 확인하면 돼요. 그죠? H1 이렇게 있고요. 디자인 볼까요? 디자인을 보시면 지금 얘 스타일이란 말이죠. 지금 보면 얘 우리가 둘을 묶어주는 걸 만들었고요. 그 위에 이렇게 마진이 있어요. H1에 지금 이 H1에 폰트 사이즈나 라인 하이트가 어떻게 잡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 위의 요소와의 거리를 누구한테 얘 둘을 품고 있는 부모가 누굽니까? 얘란 말이에요. 얘한테다가 위에 마진을 주든 얘한테다가 안에 패딩을 주든 간격을 줘야 되겠다고요. 메인 컨텐트에 인포한테 할 일이 먼저 있네요. 메인 컨텐트 안에 인포 안에 할 일이 먼저 있다고요.
마진 탑에서 몇인 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검사 좀 해볼게요. 이걸 정확하게 하려면 지금 이 타이틀이 말이죠. 이 타이틀이 높이를 얼마큼 쓰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얘한테 폰트 사이즈는 26이 있고요. 다행히 라인 하이트도 26이에요. 그러면 얘가 차지하는 공간은 26이라고요. 그러면 이거와 누구 사이의 간격, 위에 사이의 간격을 보면 되겠죠. 지금에서도 보면 이 정도의 갭이 있어요. 이걸 감안해서 위에 마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게 약 한 10픽셀 정도 위치되어 보입니다. 그러면 디자인에 가서 얘의 순수한 거리, 이거랑 얘의 거리를 확인을 해보겠다고요. Alt 눌러서 보면 지금 약 35, 36이 있어요. 거기에서 한 10픽셀 정도 빼고 여기에 2픽셀 정도도 있으니까 계산을 하면 되겠죠.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으면 얘한테도 여기에 라인 하이트를, 이게 왜 에디트, 이게 폰트가 없으니까 에디트 모드로 바뀌질 않네. 폰트를 나중에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 이게 불편해서 못 쓰겠어요. 자, 어쨌든 확인을 다시 한번 하면 36이고 10픽셀 정도 빼면 26이고 거기에서 여기에 간격도 있으니까 24 정도로 해볼게요. 24 픽셀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격 떨궈주고 타이틀 밑에 마진도 24 정도 떨굴게요. 위에 마진이랑 거의 유사했던 것 같아요. 24 그래서 떨궈주십니다. 됐죠? 자, 예쁘게 스타일링이 됐네요. 그냥 보면 이 모양 세고, 그냥 만약에 PC에서 들어왔으면 이 모양 세고, 틀에 가둬서 보면 이 모양 세고, 모바일로 만약에 들어왔다면 요것만 볼 거고. 자, 패러그래프의 라인 하이트가 확인이 안 돼요. 패러그래프의 라인 하이트는 우리가 바디에서 커먼 CSS 잡았었나 좀 볼게요. 위에 바디로 가봐요. 바디에 가면 라인 하이트를 준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 곤란하죠? 디자인 좀 잠깐 보죠. 디자인을 보면 얘한테 라인 하이트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기본 15픽셀에 라인 하이트가 15보다는 큰 거니 작은 거니, 폰트를 설치를 안 했더니 아주 불편하네요. 지금 제가 크기를 19 정도 잡아보고 있는데요. 16, 18픽셀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5니까 15에다가 황금 비율을 곱해버리면 15에다가 15 곱하기 1.618의 황금 비율을 곱하면 24나 되네? 그건 너무 크고요. 이건 지금 24보다는 작아요. 커먼 CSS에 가서 바디에다가 라인 하이트를 18 정도만 줄게요. 그럼 기본적으로 모든 요소들은 라인 하이트가 18이 잡힙니다. 제목은 우리가 별도 지정했으니까 걔들은 당연히 우리가 설정한 라인 하이트가 나올 거고요. 폰트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타이틀에다가 이거 잡은 게 없구나. 이거 패러그래프만 줄게요. 지금 리셋에 우리가 라인 하이트를 2라고 돼 있는 게 이게 맞는 거고요. 지금 얘는 패러그래프에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와서 패러그래프의 기본 스타일에서 라인 하이트를 18픽셀로 줄게요. 그게 맞겠습니다.